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는 소식이 속속 들리고 있습니다. 1인당 50만원, 10만원, 30만원 등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방식과 대상이 다른데요. 받을 수 있는 기간도 정해져 있으니 몰라서 못 받는 일 없으시게 오늘 영상 끝까지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시니어들이 우대받는 세상 시니어우대TV의 시우쌤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부 정책이나 지원금 관련 소식이 나오면 대부분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제도 신청이나 지원금 소식이 있을 때 먼저 더 유념하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몇십만 원 지원금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이나 제도는 신청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문자로 지원금 신청하세요 이런 내용의 메시지가 오기도 하는데요. 여기저기 소식이 들리니 당연히 그건가 보다 싶어 의심하지 않고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직접 전화를 하시는 경우도 있으십니다. 뭔가 쎄하시죠? 맞습니다. 클릭을 유도하여 휴대폰에 악성 앱을 깔게 하거나 해킹을 하여 수백, 수천만 원을 뜯어가는 피싱 문자입니다. 그러니 이번처럼 민생회복지원금 관련 문자가 온다면 의심부터 하시고 절대 함부로 누르시면 안 됩니다. 지원금 소식과 신청 방법에 대해 꼼꼼하게 알려드릴 테니 유념해서 들어주세요. 얼마 전 비상계엄 사태로 온 나라가 발칵 뒤집어진 일이 있었죠. 가뜩이나 경제도 어려운데 계엄령 사태로 불안해진 민심을 달래기라도 하는 듯 지원금을 주겠다는 소식이 들리는데요. 하지만 코로나 시기에 지원금 지급 때문에 물가가 더 올랐다고 지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돈 준다는데 싫을 사람 없겠지만 결국 그게 국민들 세금에서 나가는 거니 우려의 목소리도 크신데요. 한 푼이라도 아쉬운 입장에서는 지원금 소식이 감사한 일이지만 나라 사정을 생각하면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다음은 시민 모두에게 1인당 30만 원씩 지급한다는 소식인데요. 12월 23일에 신청을 시작해 1월 24일에 마감이고요. 꼭 기한 안에 신청하셔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24년 11월 30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야 하고요.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지원금을 지급받고 2025년 5월 31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총 3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곳은 바로 전북 정읍입니다. 만약 기한 내 다 사용하지 못하면 돌려주지 않고 정읍시로 환수가 되고요.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혹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위임 동의서 신청서와 위임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자가 한 번에 몰릴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를 시행하는데요. 출생연도별 요일은 16으로 끝나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이고 토요일, 일요일은 휴무이니 날짜 잘 보고 가시고요. 결혼 이민자와 영주권자도 포함됩니다. 지원금은 현금이 아니라 선불카드로 지급되고 정읍사랑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1인당 30만 원으로 확정됐고 가구 원수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인 가구면 120만 원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 기한 안에 꼭 신청하셔서 빠지지 말고 다 지원받으시고요. 무려 100만 원을 지원금으로 주는 지역도 있습니다. 각각 50만 원씩 총 2회에 걸쳐 나눠주는 것으로 1차는 내년 설 연휴 전에 한 번 지급하고요. 2차는 내년 추석쯤에 한 번 더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바로 전남 영광군으로 전 주민 대상으로 100만 원의 행복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전남 영광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 약 5만 2천 명을 대상으로 지급하고요. 260억 8,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군의회에 제출했고 심사를 거쳐 지급될 예정입니다. 심사 통과가 확정되면 내년 1월 설 연휴 전에 먼저 지원금이 지급된다니 전남 영광군 주민분들은 잊지 말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여기저기 다양한 지원금 소식이 들리는데요. 경주는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경주페이 민생안전 특별 할인 행사를 실시해 월 사용액 40만 원 한도 내 캐시백을 기존 7%에서 10%로 확대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중위소득 100% 이내 835세대에 대해서 세대당 15만 원을 지급하고요. 내년 1월까지는 저소득 가구 세대당 3만 원,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1인당 2만 원을 지급합니다. 동절기 긴급 지원 대상 가구에게는 내년 3월까지 연료비를 세대당 15만 원 추가로 지원하고요.
농어민을 대상으로 벼 재배 농가와 한우 농가의 경영 안정 지원금을 지급해 농축 어업인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광명시는 소비 촉진 지원금이라고 부르고 1인당 또는 세대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고요. 세대별로 지급할 때는 114억 원, 개인별로 지급할 경우에는 277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아직까지는 세대별로 지급할지 개인별로 지급할지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김제시는 시민 전체에게 일정액 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결정하였고요. 전라북도 남원시도 마찬가지로 시민 전체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자 이런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전북은 내년에 도민 1인당 25만 원이 지급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는 소식이고요. 민생회복지원금 국비지원으로 총 4,375억 원의 예산이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춘천시는 도내 몇몇 지자체에서 1월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 3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요. 강원도에서는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한 소비 촉진안을 지난 18일 내놨는데요. 지역 전통시장 63곳을 대상으로 이달 23일에서 30일 연말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연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 강원 상품권 발행액을 올해보다 60억 원 더 많은 580억 원으로 잡았고요. 부산시는 민생안전을 위해 4,500억 원을 투입해 5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심장과 뇌 건강을 위해 오메가3 챙겨 드시고 계신가요? 매년 뇌혈관 심장질환 환자 수는 증가하고 있는데요. 심뇌혈관 질환 환자 중 약 70%가 자신의 질병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혈관노화, 고혈압, 당뇨, 음주, 운동 부족 등 혈관을 위협하는 요소들인데요. 혈행 개선에 좋은 오메가3와 칼슘 흡수를 도와주어 뼈 건강에 도움되는 비타민 D, 항산화 작용으로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해주는 비타민 E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는 프리미엄 세룰레 추천드려요. 노르웨이인들도 건강관리를 위해 섭취하고 있고 우리나라 약국에서도 구매할 수 있는 오메가3 세룰레를 1+1으로 사시면 좀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구매는 화면 속 사진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세룰레 사진이 나오는데요. 여기를 클릭하시고 구매 페이지로 넘어가 구입이 가능합니다. 먼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1월 1일부터 2개월간 동백전 캐시백 한도 금액을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하고요. 캐시백 비율도 5%에서 최대 7%까지 확대합니다. 또 동백전을 20만 원 이상 사용한 4,050명을 추첨해 정책 지원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할 예정이고요.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를 위해 1,800억 규모의 비타민 플러스 자금을 마련합니다. 중저신용자의 경우 대출 한도를 8천만 원으로 확대하고 1%의 이자 차액을 보존한다고 하는데요. 출산과 육아에 따른 휴폐업 부담을 덜기 위해 대체 인건비를 3개월간 월 최대 100만 원 지급합니다. 만 8세 이하 자녀를 두고 있는 무주택 소상공인에게는 1인당 100만 원의 육아 응원금을 지원한다고 하고요. 폐업과 질병 등 생계 위협으로부터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 예산을 내년에는 10억 원이 추가된 30억 원으로 편성합니다. 소상공인 재기를 돕기 위한 사업 정리 도우미 사업도 기존 2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 밖에 시민 복지를 위해 더 다양한 지원도 신규로 지원한다고 하니 부산 시민들은 1월 1일 이후에 가까운 주민센터나 소상공인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025년에는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니 본인 지역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이렇게 지역별로 지원금을 직접 주는 곳도 있고 아니면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인천 지역은 지원금에서 매번 소외된 곳이라는 불만의 목소리도 있으신데요. 일부 지자체는 우리가 최고라고 보도자료에 명시하며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지원금 지급을 자랑했습니다. 지원금 정책이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무분별한 현금 지급은 물가 상승이나 국가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지원금을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집중적으로 지급하고 사용처를 명확히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시절을 겪으면서 지원금을 정말 많이 지급했지만 모두 올바로 지원된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상당수 금액이 부정수급되었다는 점에서 이런 현금 살포가 국가 재정을 더 파탄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으로 우려가 큰데요.
민생회복지원금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곳간의 돈은 한정적인데 국회의원들은 추석과 설날에 각각 424만 원씩 1인당 총 850만 원의 상여금을 받는다고 하고요. 뿐만 아니라 올해 9월에 김미애 의원이 국회의원 300여 명의 계좌에 휴일 수당으로 42만 4,794원이 입금되었었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의원들은 단순히 직책에 따라 이 상당한 금액을 받는다는 것은 분노와 증오를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국회의원들의 상여금이 떡값 수준을 훨씬 넘어섰으며 그들이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유용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